이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경영학의 배경, 경영학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학문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 분야 안에서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경에서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호전 실험이라는 걸 설명해드리면서 어떻게 경영학이 발전돼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바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생물학을 보면 알겠지만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학문이 아니에요. 거의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된 신생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분이 여기 보시면 노무현 기사에서 경영학자가 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분은 원래 어떤 공장에서 그 물건이 생산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 동안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이 좀 더 많이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심을 하시다가 경영학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하면서 경영학자가 되신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분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실험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몇 시간, 8시간, 그리고 돈을 어떻게 주는 게 가장 좋을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자.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게 가장 좋을까?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서 교육을 시키면 가장 효과가 좋구나.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셔서 처음에는 경영학이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메이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한 호선 실험이 시행이 되는데, 호선 실험이 뭐냐면 미국의 호선이라는 전기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공장은 어떤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물건을 아까와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이 좀 더 물건을 잘 생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메이어라는 사회과학자가 이 똑같이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전등을 밝게 하면 그 전등의 밝기에 따라서 어떤 생산성의 변화가 이루어질까라는 노력을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졌어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원래대로라면 아주 과학적으로 그 전등의 밝기가 바뀜에 따라서 차이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등의 밝기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도중에 뭔가 특별한 점을 발견을 한 거예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 사람일수록 더 일을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물음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설문조사와 면접과 관찰과 같은 이런 사회과학적인 실험을 해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면 더 잘하는구나, 불만을 듣고 해결해주면 더 잘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친목 단체가 생기면 애들이 가장 일을 잘하는구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돈이나 시간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조건보다는 인간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이렇게 경영학과는 회사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 다양한 학문을 실제 세계에 적용해서 점점 발달시켜 나갈 실용 학문이라고, 그래서 경영학과가 실용 학문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럼 이제 과목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첫 번째는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어요. 매니지먼트 뜻이 뭐죠, 여러분? 관리하는 거. 관리예요. 관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호선 실험에 있는 생산 근로자들처럼 사람을 관리하는 게 바로 인적 자원이 조직 행동론 이런 과목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우리 조직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조직이 향하는 방향과 같이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이 인적 자원 관리라는 같은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를 둘러싼 사회와 환경의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변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태되지 않고 그 변화 상황에 잘 맞춰서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지, 전략 경영, 조직 학습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좀 더 큰 범위에서 생각하는 게 바로 조직의 강점에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는 과목인데 마케팅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대충 어떤 느낌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범위가 넓어요. 우선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 서비스, 사건, 지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이 모든 대상들이 만들어지고 팔리고 구매되고 평가받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팔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려면 일단 그 물건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야겠죠. 그 물건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이폰이라는 걸 떠올리면 뭔가 왠지 모르게 세련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세련됐나요? 라고 생각하면 뭔가 객관적인 답을 뱉기가 어렵죠. 근데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바로 마케팅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는 이렇게 시장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소비자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 행동론이고요. 여기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어떤 지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물건을 선택하게 되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와 경쟁사를 합쳐서 시장 조사론이나 이렇게 세 가지 주체가 합쳐지면 바로 시장이 되는 건데요. 이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시장 조사론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무슨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을 하게 되는데 때문에 여기서는 통계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아주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피처폰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처폰을 쓰는 사람들이랑 스마트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줘서 왜 더 비싼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죠. 때문에 신제품 마케팅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좀 더 약간 복합적인 내용을 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가 있는데 재무는 약간 회계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이 있겠죠. 이 돈을 그 회사 안에서 어떤 부서 이런 데가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가치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기업 재무 관리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돈을 외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돈이 있으면 그걸 은행에다 맡기지 바닥에 썩히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은행에 맡기면 차라리 이자가 낮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외부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을 좀 더 불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투자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업이 가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재무라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돈의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금융시장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또 회계가 있는데 회계는 대충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뭔가 장부 적는 거, 용돈 기입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회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범위가 넓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떤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이 만약에 애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애플이 스마트폰 하나만 만들지 않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아이패드도 있고 뭐 그냥 컴퓨터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에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바로 관리회계라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폰을 만드는 파트에서는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근데 반면에 PC를 만들고 있는 곳에서는 돈을 굉장히 못 벌어요. 근데 그 돈이 제공되고 있는 추이를 살펴보니까 PC를 만드는 부서의 지원이 훨씬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기업의 운영차원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리회계라는 그런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업 내부의 자료를 투자자나 국가 대주군의 주식시장과 같은 외부의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재무회계라는 과목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ODI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실질적인 제품에 있어서 그 제품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생산과 공급의 전 과정에서 기술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효과와 효율을 발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제품이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가장 싸고 좋게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경영과 경영수학, 수학적인 객관적인 방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생산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싸고 가장 좋게 전달을 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생산관리랑 물류관리라는 과목이고, 이 전 과정 속에서 어쨌든 새로 태어나는 신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서 좀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바로 MIS나 이비센스 같은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약간 막연하고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MIS라는 거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시죠? 얘네는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SNS. 그렇죠. 이 SNS가 되게 최근에 나타난 신기술이죠. 얘네를 활용해서 도미노가 이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이 이벤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세요? 언니가 말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도미노가 몇번 탄생 몇십 주년을 맞아서 50% 할인 쿠폰을 어디다 뿌렸죠? 장민진 학생? 아, 온라인에요. 온라인. 페이스북. 그렇죠. 페이스북에 뿌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폭주. 그렇죠. 수많은 명이 이걸 막 눌러내기 시작할 거예요. 페이지를 버티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너네에게 혜택을 주려고 막 잘난 척을 하면서 이런 마케팅을 펼쳤는데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막 야 너네 준다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또 그 사실이 막 트위터를 통해서 엄청나게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걸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 분석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ODI라는 과목 중에서도 MIS에서 배우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경영과에 가면은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그냥 저희 학교의 기준을 한 통계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 국내 기업체 입사를 하게 돼요. 여기서는 경영과 나오면 마케팅 부서로 갈 수 있고 인적 자원 관리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이 바로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는 건데 이 CPA라는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이고요. 이 회계법인 또한 국가에서 공인된 몇몇의 회사나 법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입사해서 회계사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회계법인에서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재무회계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객관적인 그 상태를 외부에 전달을 하게 되는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게 바로 회계사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기관 중에 한국은행 아시죠? 네. 한국은행 같은 이런 좀 더 우리 일반 대시중의 은행을 관리하는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곳에 전공을 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은행 금융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권은 바로 일반 은행, 투자회사, 증권사 이런 것을 포함한 곳으로 취직을 하게 되고 하나 없었어.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